자,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넘버스 1번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죠. 여기는 리스트예요. 이 리스트는 랜덤 넘버, 난수들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몇 개를 저장하고 있냐면 10개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아직 실행 안 했지만 프린트를 하면 아마 출력이 될 거예요. 그리고 레인지에서 여기 10이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0 이상 10 미만의, 그죠? 0 이상 10 미만의 랜덤 넘버를 만들어내겠다는 뜻이에요. 넘버스 2도 똑같죠. 똑같습니다. 0 이상 10 미만의 난수를 어펜드 하겠습니다 라는 뜻이고요. 어펜드 하는 거를 몇 번 반복하겠다? 10번 반복하겠다 합니다. 그래서 2개를 해주시면 그 2개가 출력이 될 거예요. 일단 한번 실행해 볼까요? 실행해 보시면 위쪽에 있는 게 넘버스 1, 아래쪽에 있는 게 넘버스 2입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거는 뭐냐면 이거를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더해서 9라고 하는 값을 만들어내고 싶은 거고, 이렇게 더해서 14라고 하는 값을 만들어내고 싶은 거고요. 점점점 제일 마지막에 2. 이렇게 해서 아이템 몇 개를 갖는? 아이템 10개를 갖는 새로운 리스트, adds라고 하는 리스트를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자, 우선 리스트 컴프레hen션 쓰지 말고요. 한번 해볼게요. 그냥 폼은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adds라고 하는 비어있는 배열을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비어있는 리스트를 먼저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다가 이제 append 해 나가면 되는 거죠. 자, 어떻게 append를 하면 돼요? 첫 번째 리스트에서 첫 번째 인덱스 0번 원소, 두 번째 리스트에서 인덱스 0번 원소를 꺼내면 돼요. 인덱스를 가지고 하면 되죠. 그 다음에는 반복할 때 첫 번째 리스트에서 인덱스 1번 원소, 두 번째 리스트에서 인덱스 1번 원소 이렇게 꺼내면 되죠. 리스트의 인덱스는 0번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끝날 때는 그 가장 원소의 개수보다 하나 적은 것까지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인덱스를 생각해 보면 반복문을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이거 뭐예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0보다는 작은 범위 안에 있는 숫자 i에 대해서. 자, 그럼 얘는 0, 1, 2, 3, 4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죠? 얘를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0, 1, 2, 3, 4, 9까지 이거를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인덱스라고 생각하면 되죠. 인덱스. 자, 우리는 더하기를 하면 되죠. 그죠? 플러스라고 할까요? 플러스는 어디에 있는? 넘버스 1번에 있는 인덱스 몇 번? i번째. 맞아요? 더하기. 넘버스 2번에 있는 인덱스 i번. 요거 2개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얘가 플러스라고 하는 게 더하기의 결과죠. 얘를 어디다가 append 하는 거예요? 얘를 adds라고 하는 리스트에다가 append 하면 되는 거죠. 끝났네요. 출력만 해보면 되지 않을까요? print adds. 자, 코드 다시 설명드릴게요. 넘버스 1번은 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출력한 넘버스 2가 이 두 번째 녀석이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비어있는 배열을 먼저 만들었어요. 비어있는 배열을 만들었고 range라고 하는 것은 시작값이 0이고요. 0, 1, 2 이렇게 하면서 끝나는 값 10은 포함하지 않으니까 9. 그럼 뭐예요? 10개죠. 10개죠. 첫 번째 i는 뭐가 될까요? 첫 번째 i는 0. 그러면 여기서 하는 일이 뭐예요? 여기서 하는 일이 넘버스 1번에 인덱스 0번.
그 다음에 넘버스 2번에 인덱스 0번. 똑같은 인덱스. 같은 인덱스 사용하는 거예요. 맞아요? 같은 인덱스를 사용해서 첫 번째 리스트에서 똑같은 위치, 두 번째 리스트에서 똑같은 위치에 있는 원소를 꺼내서 이게 인덱싱이잖아요. 인덱스를 이용해서 원소 하나 꺼내. 그래서 더하기를 했죠. 그 결과를 adds에 append를 했죠. append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0 더하기 1이니까 결과는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append까지.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그 다음엔 다시 이렇게 올라가야 되죠. 올라가면 그 다음엔 인덱스가 뭐가 돼요? I 값이 얼마가 되냐면 1이 되는 거죠. 1. 그러면 이번에는 뭐냐면 넘버스 1번에서 인덱스 1번을 꺼내고 넘버스 2번에서 똑같이 인덱스 1번을 꺼내면 5하고 7이잖아요. 5 더하기 7이니까 12. 이거를 어떻게 끝날 때까지 반복하시면 되는 거죠. 코드 이해되십니까? 되시죠? 자, 여기서는 이 변수가 꼭 필요할까요? 안 써도 되겠죠? 자, 이 플러스라고 하는 거는 얘를 가리키는 거고요. 얘는 뭐예요? 얘죠. 그러니까 플러스를 써줄 자리에 이거를 그냥 써버려도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변수를 굳이 하나를 만들지 말고 이 플러스를 써주는 자리에 아까처럼 numbers 1번에 인덱스 i번째 원소와 더하기 numbers 2번에 인덱스 i번째 원소를 더해라. 그런 다음에 더한 다음에 어떻게 해라? append 해라. 이렇게 써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똑같은 거. 몇 개만 확인해 볼게요. 6 더하기 3이니까 9고요. 5 더하기 4도 9고요. 1 더하기 8도 9. 0 더하기 0은 0. 이렇게. 그죠? 그리고 4 더하기 2는 6. 이렇게 되죠. 자, 여기까지 잘 되세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코드 보세요. 이거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주석 처리할게요.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세요. 이렇게 쭉. 이제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슬래시 있죠. 슬래시 같이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드래그를 한 상태에서 컨트롤 슬래시. 이거 무슨 기능일까요? 선택한 거를 주석으로 만들어 버리는 기능이에요. 선택한 거. 컨트롤 슬래시입니다. 컨트롤 슬래시. 자, 이거를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이용해 볼게요. 리스트 컴프레hension은 뭐냐면 adds라고 하는 리스트가 있는데, 자, 그죠? adds라고 하는 이름의 리스트가 있는데 여기에는 값을 저장할게요. 예요. 무슨 값을 저장하는 거예요? numbers 1번에 인덱스 i번째 있는 원소와 더하기 numbers 2번에 인덱스 i번째 있는 원소를 더한 값을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맞죠? 이게 리스트 컴프레hension 사용하는 방법이잖아요. 리스트에 append 하겠습니다. numbers 1번에 i번째 원소 더하기 numbers 2번에 i번째 원소. 즉 같은 위치에 있는 원소 두 개를 더한 값을 append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필요한 거는 뭐가 필요해요? i가 무엇이냐를 알려주는 게 필요하죠. for I in range. i는 이거잖아요. i는 이거였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뒤에다가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세 줄을 한 줄로 간단하게 쓰는 요거. 이게 리스트 컴프레hension. 이해되십니까? 그럼 같은 결과 나와야 돼요. 뭐 숫자들은 달라지겠지만 같은 결과 나와야 돼요. 6 더하기 3이니까 9. 6 더하기 9니까 15. 4 더하기 0이니까 4. 이렇게 결과들이 나와요. 되셨죠? 네. 자,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거는 왠지 약간 보기가 좀 싫은 게 뭐가 보기가 싫으냐 하면 대괄호가 있고 안쪽에 또 대괄호가 있고 또 대괄호가 나오고 끝날 때 또 대괄호를 이렇게 끝내고. 그러니까 익숙해지면 이게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은데 대괄호가 또 되게 많이 겹치게 되면 굉장히 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냥 별로 괜찮아요? 보기 싫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대괄호가 이렇게 막 이렇게 겹치는 거를. 이 제일 바깥쪽에 있는 대괄호는 리스트입니다라고 하는 거를 표현해 주는 대괄호고 안쪽에 있는 대괄호는 인덱스를 사용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대괄호예요. 두 개가 의미가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인덱스를 사용하는 대괄호와 그 다음에 뭐 리스트입니다를 표현하는 이런 대괄호를 이렇게 막 겹쳐서 쓰는 거를 좀 꺼려해요. 파이썬 개발자들이. 그래서 만들어진 함수가 있는데 그 만들어진 함수가 뭐냐면 zip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zip.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넘버스 1번과 넘버스 2번은 그대로 위쪽에 있는 거를 그대로 사용을 할게요. 넘버스 1번 그대로 프린트 해보시고요. 넘버스 2번을 그대로 프린트 해보세요. 이 두 개가 그대로 똑같이 나와야 돼요. 우리가 바꾼 게 없기 때문에 딱 여기까지 실행하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게 넘버스 1번과 넘버스 2번이 그대로 보여야 돼요. 자, 다음과 같이 한번 프린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or x, y 변수 두 개 선언하는 거예요. 변수를 두 개 선언하면서 zip 넘버스 1번, 넘버스 2번 이렇게 하고요. 일단 결과부터 보고 얘가 어떻게 동작하는 건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집이라고 하면 뭐가 생각이 나세요? 압축 파일? 또 뭐가 생각나세요? 집이라고 하면 지퍼? 네. 지퍼가 이 집 이거예요. 여기다 ER 붙인 게 지퍼예요. 네. 압축하다라고 하는 그 집이 사실은 지퍼라고 하는 집이라고 하는 여기서 나온 건데 지퍼 어떻게 생겼죠? 네. 왼쪽에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오른쪽에 이렇게 맞물리고 왼쪽에 이렇게 맞물리고 오른쪽에 이렇게 맞물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맞물리는 게 지퍼잖아요. 그죠? 네. 그런 모습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모습이. 자, 넘버스 1번에 리스트 이렇게 그 원소들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넘버스 2번에도 리스트가 같은 위치 뭐 첫 번째 인덱스 0번, 1번, 2번, 3번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 집이라고 하는 함수는 같은 위치에 있는 원소들끼리 묶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 있는 것끼리 묶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있는 것끼리 묶어주는 거예요. 이쪽에 1번, 이쪽에 2번. 그러니까 지퍼가 이렇게 맞물리는 그런 모습 생각하시면 돼요. 같은 인덱스에 있는 원소들끼리 묶어주는 게 그게 집이에요. 집. 이해되시죠? 그러면 for in 구문에서 지퍼가 사용이 되면 값들을 어떻게 꺼내주냐면 여기에서 하나 이렇게 꺼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인덱스에 있는 녀석들끼리 하나씩 꺼내주는 거예요. 그럼 변수가 몇 개 필요하겠어요? 변수가 2개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1번 리스트에 인덱스 0번에 있는 원소를 이렇게 묶어서 꺼내주기 때문에 변수가 2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인덱스 1번 리스트와 2번 리스트에 인덱스 1번에 있는 원소를 이렇게 묶어서 꺼내주기 때문에 변수가 2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볼까요? 6하고 3을 꺼냈죠. 제일 처음에. 그 다음에 6하고 9를 꺼냈죠. 그 다음에 4하고 0을 꺼냈죠.
그 다음에 4하고 9를 꺼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게 집이라고 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for-in 구문과 리스트를 사용하실 때 기억하셔야 될 함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 오전에 사용했었나요? enumerate. enumerate는 이건 써볼까요? for-in enumerate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이때에도 변수를 두 개를 써요. 그죠? 패턴이 네. 이런 패턴이고요. 또 하나가 뭐 x, y, in 집이에요. 집. 이 두 가지 패턴을 기억해 주시면 되게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enumerate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벌써 까먹으셨어요? enumerate는 인덱스와 아이템을 꺼내주는 거. 인덱스와 아이템을 꺼내주는 거. 여기는 리스트가 하나만 있어야 돼요. 리스트가 하나만 있어야 되고 enumerate는 하나의 리스트에서 그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인덱스와 그 인덱스 위치에 있는 아이템을 같이 꺼내주는 게 enumerate 함수. 집은 묶어서 꺼내주는 거. 묶어서 꺼내주려면 리스트가 몇 개가 있어야 돼요? 리스트가 두 개가 있어야 돼요. 두 개의 리스트를 묶어서 같은 위치에 있는 녀석들끼리 묶어서 꺼내주는 게 집. 그래서 for-in 구문에서 대부분의 for-in 구문은 변수를 하나만 쓰지만 for-in 구문에서 변수를 두 개를 선언해야 되는 패턴이 있는데 언제냐? enumerate 함수와 zip 함수를 사용할 때 딱 이 두 가지예요. enumerate 함수를 사용할 때는 인덱스와 아이템, zip이라고 하는 함수는 둘 다 아이템이에요. 둘 다 아이템인데 앞에 있는 변수는 첫 번째 리스트의 변수, 아이템. 두 번째 변수는 두 번째 리스트에 있는 아이템. 이렇게 해서 같은 위치에 있는 녀석들끼리 꺼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이라는 거를 활용을 하시면, 집이라고 하는 거를 활용을 하시면 우리가 이렇게 인덱스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옆에다가 그냥 바로 더하기를 해버리면 x 더하기 y 해볼까요? x 더하기 y. 첫 번째 리스트에서 6을 꺼냈고 두 번째 리스트에서 같은 위치에 있는 3을 꺼냈어요. 6 더하기 3은 9. 맞죠? 예, 세 번째 출력된 걸 보시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리스트에서 6을 꺼냈죠. 6. 두 번째 리스트에서 같은 위치에 있는 9를 꺼냈죠. 6 더하기 9는 15. 그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니까 이거를 이용하시면 아까 우리가 위에서 했었던 이 코드가 다음과 같이 바뀔 수 있겠죠. 자, 아까처럼 adds 비어있는 리스트 먼저 만들어 놓고 for 첫 번째 값, 두 번째 값 in 어디에서 zip numbers 1번과 numbers 2번을 묶어서 원소를 x, y 꺼내게 되면 adds에는 무엇을 append 하면 된다? x 더하기 y를 append 하면 된다. 자, 프린트 해볼까요? 프린트 요거는 이렇게 할게요. 프린트 adds 어때요? 이 결과는 위쪽이랑 결과 똑같지 않아요? 그 위에 있는 9, 15, 4, 13 이거랑 9, 15, 4, 13 똑같죠? 자, 어떤 게 보기가 좋으세요? 네. 여기서 append numbers 1번에 i 더하기 numbers 2번에 i 이렇게 쓰는 것과 그냥 append x 더하기 y 라고 쓰는 것과 이게 조금 더 간략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집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시면 이 인덱스 괄호
인덱스를 사용하기 위한 가로가 필요가 없어지고 코드도 조금 깔끔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게 집을 사용하는 목적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리스트 컴프레hension으로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죠.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똑같이 하시면 돼요. adds는 리스트입니다. 무엇을 저장하는? x 더하기 y를 저장하는 x 두 개의 값을 x라고 하는 값과 y라고 하는 값 두 개의 값을 더해서 저장하는 리스트입니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x는 어디에 있고 y는 어디에 있는 거냐 이걸 알려주면 되죠. for x, y 여기까지가 변수를 선언하는 거고 in 어디에 있다? 집으로 묶은 거에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집으로 뭘 묶었냐면 numbers 1번과 numbers 2번을 묶었죠. 이걸로 끝. 똑같은 결과죠. 네. 여기서 만들어진 것과 여기서 만들어진 거는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첫 번째 배열, 리스트와 두 번째 배열에 있는 원소들을 같은 위치에 있는 원소들끼리 꺼내서 두 개를 더하고 그 값들을 리스트에다가 어펜드 하겠다. 요렇게 세 줄을 간단하게 한 줄로 쓴 게 리스트 컴프리헨션입니다. 리스트 컴프리헨션.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있어요? 잘 되시죠? 네, 잘 되시죠? 리스트 컴프레hension은 이 정도로 연습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 컴프레hension은 뭐 더 많은 연습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은 나중에 필요할 때 데이터 분석하다 보면 이런 것들 하게 될 거예요. 간단하게 뭐 생각을 해보면 뭐 데이터 프레임이 있다라고 가정을 할 때 뭐 이렇게 행들이 있고요, 로우가 있고, 그 다음에 컬럼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구문을 이용하는 게 뭐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A라고 하는 컬럼에 어떤 값들이 숫자들이 저장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B라고 하는 컬럼에 또 어떤 숫자들이 저장이 되어 있어요. 파생 변수를 추가한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어떤 뭐 한 개 이상의 어떤 그 컬럼들을 이용을 해서 여기에 있는 값들을 이용을 해서 새로운 값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을 파생 변수를 추가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코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세요? 네. 자, 질문 없으시면 자, 이번에는요. 리스트에서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리스트에서 마지막인데 2차원 리스트. 사실은 다차원 리스트라고 하고 싶은데 제목은 다차원 리스트라고 하죠. 2차원, 3차원, 4차원 뭐 이런 거예요. 그런 건데 저희는 딱 2차원까지만 할게요. 2차원까지만. 물론 나중에 저희가 넘파이라고 하는 걸 공부할 때에는 2차원 배열, 3차원 배열 이런 것들을 하게 될 거고요. 머신러닝 할 때 되게 중요해집니다. 이 2차원 배열과 3차원 배열이 데이터 분석할 때. 그래서 그때 중요해지고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지금은 다차원 리스트 중에서 2차원, 3차원이 아니라 3차원, 4차원 이렇게 고차원이 아니라 딱 2차원 리스트만 다루도록 할게요.
2차원 리스트는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1차원 리스트들을 원소로 갖는 리스트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변수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매트릭스라고 하는 변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대괄호가 있으니까 이건 리스트죠. 이건 리스트고요. 여기에다가 제가 1, 2, 3 이렇게 저장을 할 거고요. 쉼표. 그 다음에 4, 5, 6 이렇게 저장을 할 거고요. 쉼표. 마지막으로 7, 8, 9 이렇게 저장을 할 거예요.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요. 원래 파이썬은 한 줄에 하나의 문장을 쓰는 게 기본인데 괄호가 시작을 했는데 같은 라인에서 그 괄호가 끝나지 않으면 문장이 끝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작된 괄호가 끝나는 위치까지를 하나의 문장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문장으로.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렇게 얼마든지 줄바꿈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일단 얘는 프린트만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트릭스가 무엇인지. 프린트를 해보시면은요. 다음과 같이 프린트가 됩니다. 자, 이 매트릭스라고 하는 리스트는요. 매트릭스의 인덱스 0번 원소는 뭘까요? 1, 2, 3이라고 하는 리스트예요. 그 다음에 매트릭스의 인덱스 1번 원소는 4, 5, 6이라고 하는 리스트예요. 그리고 인덱스 2번 원소는 7, 8, 9라고 하는 리스트예요. 이렇게 리스트들을 또 다른 리스트들을 원소로 갖는 리스트를 다차원 리스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1차원 리스트들을 원소로 가지니까 2차원, 2차원 리스트들을 원소로 가지면 3차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때 2차원 리스트에서 인덱스를 사용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은요. 인덱싱이라고 할까요? 2차원 리스트의 인덱싱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를 꼭 안 쓰셔도 돼요. 프린트를 꼭 안 쓰셔도 되고요. 0번이라고 해볼까요? 0번 뭐죠? 1, 2, 3. 왜 1, 2, 3이라고 나오는지 아시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게 전체 리스트, 매트릭스라고 하는 건 이게 전체 리스트고 인덱스 0번이라고 하는 거는 쉼표가 나올 때까지예요. 근데 이게 괄호를 시작을 했죠. 괄호를 시작을 했으면 이 괄호가 끝나는 데까지가 아이템이 되는 거고 이 쉼표가 첫 번째 쉼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가 인덱스 0번, 여기가 인덱스 1번, 여기가 인덱스 2번인 거예요. 그래서 2차원 리스트에서 그 하나의 인덱스만 가지고서 선택을 하면 그게 뭐가 되냐면 또 다른 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이게 1차원 리스트가 되는 거죠.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러면 요것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매트릭스에서 인덱스 0번이라고 꺼내면 1차원 리스트가 되잖아요. 여기에서 다시 1이라고 하는 숫자를 꺼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시 인덱스 0번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응? 여기까지가 1차원 리스트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그동안 그동안 많이 했던 거잖아요. 1차원 리스트에서 첫 번째 원소 그거는 인덱스 0번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그 인덱스를 사용하시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인덱스를 2차원 리스트에서 인덱스를 하나만 쓰면
그 위치에 있는 또 다른 리스트가 되는 거고 인덱스를 두 개를 쓰면 여기까지 찾은 1차원 리스트에서 해당 위치에 있는 원소 하나를 꺼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덱싱이고요. 2차원 리스트도 for in 구문을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그냥 for 반복문이라고만 할게요. 제가 반복문을 변수 이름을 선언할 때 row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in matrix 프린트 해볼까요? 그냥 row만 프린트를 해볼까요? 어떻게 될까요? 프린트가 몇 번 됐냐면 3번 프린트가 됐어요. 그죠? 3번 프린트가 됐죠. 자, 2차원 리스트에서 리스트는 이렇게 생겼어요. 리스트는 이렇게 생겼고요. 밑에 코드 같이 보이시죠? 매트릭스라고 하는 리스트에서 첫 번째 원소를 꺼낼 거 아니에요. 그죠? 첫 번째 원소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기까지가 첫 번째 원소. 그래서 로우에 저장되어 있는 거는 1, 2, 3이라고 하는 숫자 3개를 저장하고 있는 리스트. 그거를 그냥 출력을 한 거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면 두 번째 원소를 꺼내야 돼요. 두 번째 원소는 뭐예요? 4, 5, 6이라고 하는 리스트.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출력을 한 거고요. 다시 올라가서 7, 8, 9라고 하는 리스트가 꺼내져서 나온 거죠. 그래서 7, 8, 9를 출력을 한 겁니다. 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반복문을 한 번 더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얘네들을 다시 한번 반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row라고 하는 변수 자체가 1차원 배열이잖아요. 그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여기를 이거 대신에 뭐라고 쓸 수 있냐면 for x in row라고 쓸 수 있는 거죠. 중첩된 반복문이에요. 중첩된 반복문. 2차원 리스트에서 원소를 꺼내면 1차원 리스트. 그 1차원 리스트에서 뭔가를 꺼내면 값 하나가 되는 거죠. 자, 얘를 출력을 그냥 이렇게 출력하면 밑으로 쭉 다 출력을 할 거고요. 제가 여기서는 and를 탭으로 넣을게요. 우리 어제 이런 거 연습했었죠. 그리고 안쪽 포르프 끝난 다음에 여기에서 줄바꿈. 어떻게 돼요?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줄바꿈. 요거는 줄바꿈이에요. 네, 줄바꿈. 자, 아까 우리가 가지고 있던 리스트는 이런 리스트였어요. 이런 리스트. 첫 번째 1, 2, 3을 저장하고 있었고 두 번째 4, 5, 6을 저장하고 있었고 7, 8, 9를 저장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인덱스 0번은 어디를 나타내냐면 여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인덱스 1번은 4, 5, 6이고요. 그리고 인덱스 2번은 7, 8, 9예요. 7, 8, 9.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요 1차원 리스트 안에서 또 뭐가 있냐면 0, 1, 2라고 하는 인덱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요거 하나 꺼낼 때 인덱스를 어떻게 썼냐면 인덱스 0번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만약에 6이라고 하는 원소를 꺼내려면 인덱스를 어떻게 써주면 될까요? 매트릭스의 인덱스 몇 번? 0, 1이죠. 그죠? 여기에서 인덱스 몇 번? 0, 1, 2. 2번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6이라고 하는 게 꺼내지는 거예요. 그죠? 자, 이거는 인덱싱 얘기를 다시 한번 한 거고 지금 여기 있는 for 구문을 설명을 드리면
매트릭스라고 하는 리스트에서 첫 번째 원소를 꺼내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만큼이 첫 번째 리스트예요. 그죠? 그거를 for in 구문에서 또 쓴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얘가 뭐가 되냐면 1, 2, 3이라고 하는 세 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씩 꺼내겠다고 한 거예요. 첫 번째 꺼내고, 두 번째 꺼내고, 세 번째 꺼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출력 어떻게 하겠다고 했어요? 출력하고 탭, 출력하고 탭, 출력하고 탭 이렇게 하겠다고 한 거죠. 이 코드는 AND니까,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가 완전히 끝났죠. 여기가 완전히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엔터 줄바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 지저분하죠? 그래서 프린트까지가 다 끝났으면 다시 바깥쪽 포르프를 들어가는 거예요. 바깥쪽 포르프에서 다시 두 번째 원소를 꺼내면 이번에는 뭐 요거죠. 4, 5, 6이 되는 거죠. 4, 5, 6. 그렇죠? 그러면 로우가 여기 있는 로우가 4, 5, 6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하나씩 꺼내니까 첫 번째 꺼내면 4를 쓰고 탭. 이게 탭이란 뜻이니까. 그 다음에 5를 출력하고 탭. 6을 출력하고 탭. 그러면 이게 여기가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났으면 그 다음에 밑에서는 줄바꿈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반복하게 되면 그 2차원 리스트도 그 얼마든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반복하면서 원소들을 하나씩 다 꺼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네. 그러면 우리 집을 연습 한 번만 해볼게요. 2차원 리스트에서 집을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매트릭스 1번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M1이라고만 할게요. M1 리스트예요. 이 리스트는 이렇게 두 개만 가지고 있어요. 1, 2, 3, 4, 5, 6이에요. 자, 이게 M1. 그 다음에 M2를 만들게요. M2는 똑같은 모양의 2차원 리스트예요. 리스트 가지고 있고 두 번째도 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는 뭐라고 1, 1, 1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2, 2, 2라고 계산하기 쉽게. 자, 각각 프린트를 해보면 프린트 M1 프린트 해보고 프린트 M2를 프린트를 해볼게요.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런 모습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요렇게 생긴 2차원 배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M1과 M2는 M1이라고 하는 리스트는 1, 2, 3이라고 하는 리스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4, 5, 6이라고 하는 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M2라고 하는 리스트는 1, 1, 1이라고 하는 리스트와 2, 2, 2라고 하는 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여기를 아까처럼 adds라고 할게요. 를 만들어 주시는데 여기에는 무엇을 채워 주시냐면 아시겠죠? 얘랑 요렇게 더한 거 1 더하기 1이니까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렇게 더한 거 2 더하기 1이니까 3이 되겠죠? 요렇게 더한 거 3 더하기 1이니까 4. 그 다음에는 4 더하기 2, 6, 5 더하기 2, 7, 6 더하기 2, 8. 요렇게 더한 결과가 여기에 저장될 수 있게끔 코드를 만들어주세요. 집을 이용하시면 될 겁니다. 집. 근데 반복문 2번 쓰셔야 될 거예요. 요거는 리스트 컴프레hen션 이용할 수도 있는데
그 반복문 2번 쓰는 리스트 컴프레션은 되게 복잡해요. 아예 그거는 하지 말고 그냥 비어있는 리스트 만들고 거기다가 어펜드 하는 코드로 만드시는 게 오히려 훨씬 보기 좋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어떤 값이 나와야 되는지 아시겠죠? 에디스는 결과가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옆에다가 제가 계산을 해드리면 (1, 2, 3이니까 2, 3, 4가 되면 되고 6, 7, 8 이게 결과예요. 요렇게 더해서 요렇게 나오겠다. 요런 거를 만들어 보겠다는 얘기죠. 요런 거를 만들어 보겠다. 네. (35분까지)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쉬는 시간 가질게요.